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어지럽지? 도와주세요. 저 쓰러질 것 같아요. 뭐야? 저 사람 왜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진 거야? 다들 비키세요. 제가 심폐소생술할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공경에 처한 이들을 주변에서 마주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모두 도와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지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의 뿌리 깊은 정 때문일까요? 여기 불가리아 여성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한국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불가리아에 사는 30살 여성 도브레브라고 합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혼주의도 아닌,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사귀는 애인은 없습니다. 직업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주로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기에 프리랜서로 비교적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일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한국은 저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나라는 아니었어요. K-팝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 친언니가 요식업계에서 일했는데 우연히 출장을 간 한국에서 한국 셰프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냈죠. 불가리아 남자들과 달리 섬세한 한국 남자에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언니를 보려고 한국에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처음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라죠. 와, 인정합니다.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뭔가 그냥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시티라고 명칭을 바꿔도 될 정도로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의 공항으로도 설렘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요. 역시 한국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대로 선진국이 맞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친언니와 같이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한국의 멋과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정말 좋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요. 불가리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부분인데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입니다. 저녁에 친언니 집에서 야식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 음식이 이렇게나 맛있고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거의 매일 야식을 시켜 먹었죠. 치킨은 물론이고 피자, 햄버거, 심지어 아이스크림과 초밥까지 배달이 되는 걸 보고 놀라움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배달 문화가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설사 어딘가에 있다 하여도 한국 정도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특히나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 혼자 다녀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외국 여자가 밤거리를 혼자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저는 정말 혼자서도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사실 부정맥이 좀 있습니다. 심하진 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크게 활동에 제약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시간 비행기를 탔고 또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지 부정맥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인 부정맥 증상인 불규칙한 맥과 빈맥과 그리고 느린 서맥 등등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안정을 취했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을 찾은 저는 다시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표 관광지도 돌아다녔지만 도시 곳곳에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녔고 혼자서 걷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걷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리 안정을 취하려고 건너편 벤치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만 쓰러졌고 거기서부터 대략 30분 정도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는 제 친언니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분이 저의 최근 통화 목록을 보고 친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친언니가 와서 얘기해줬는데
병원 관계자에 들은 얘기로는 심정지 상태가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제가 쓰러진 걸 본 어느 꼬마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19에 전화해달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지킨 덕에 저는 다시 아무 일 없이 살아난 거였습니다. 저는 친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꼬마가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 친언니가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린 학생들도 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다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장난만 치고 대충 배우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보냈지. 제대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린 나이니까 그런 건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선진국인 한국의 어린 꼬마들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클래스는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제가 쓰러진 곳이 후진국이었다면 아마 누군가가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해도 구해준 대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렇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인성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세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여행을 갔을 때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발목을 아주 살짝 접질렸습니다.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의 부상이었죠. 하여간 그렇게 살짝 다쳐서 빨리 숙소로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살짝 절뚝거리는 저를 보고 택시기사님이 발목이 왜 그러냐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 붕대가 있다고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붕대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새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했던 붕대였습니다. 살짝 피도 보였고 고름 자국까지 보였습니다. 이미 썼던 붕대로 응급처치를 해주려는 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응급처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사님의 응급처치에 응했고 어디서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와서는 그걸 지지대로 사용하고 발목을 고정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엉성한 응급처치였어요. 그런데 그 기사 말로는 이렇게 하고 다녀야 후유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시는 출발했고 얼마 후 도착지에 와서 저는 내리려는데 돈을 또 내라는 겁니다. 이미 선불로 돈을 냈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해서 저는 기사님이 뭔가 착각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가 요금의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직전에 엉성한 응급처치를 해준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그 추가 요금은 택시 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옆에 제 친구도 있었는데 제 친구가 기사님에게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기에 저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돈을 지불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안 좋은 기억입니다. 그 이집트 기사님이 한국의 꼬마처럼 내 목숨이라도 살려주었으면 아마 택시를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집트 택시기사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정말 그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인성이 바른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저는 그 꼬마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런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했는데 검색하다가 정말 훈훈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에서 많은 소주 상자가 쏟아져서 소주병들이 깨지면서 도로 일대는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찬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파편으로 인해 도로 정체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10여 명은 깨진 소주병을 보고 함께 치우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습에 나서면서 정체를 빚던 도로는 10여 분 만에 복구.
완료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도로로 나서 소주병 파편을 치운 시민들 덕분에 아침 출근길 우려됐던 정체와 2차 피해는 없었던 그런 훈훈한 기사였어요. 와,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어린 남자아이가 지하철 하차 도중 승강장 사이 틈으로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이 합심해 아이를 구해낸 감동적인 뉴스입니다. 그 기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하철 대화 방면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남자아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충무로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승강장 틈으로 온몸이 빠진 겁니다. 당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폭은 약 20cm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고 눈 깜짝할 새 벌어진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아이의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는데 이때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같은 칸 여러 명의 승객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문을 막고 아이가 빠진 틈 안으로 손을 뻗어 구조를 도운 겁니다. 많은 승객들의 도움으로 아이는 틈에 빠진 지 약 20초 만에 구조됐었다는 내용이네요. 정말 한국에는 슈퍼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런 숨은 히어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란 선진국을 만든 것 같네요. 저는 한국 여행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더 한국인의 바른 인성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노인분이 혼자 걷고 있었는데요. 옷차림이나 돈가방을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걸 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신지 걸음걸이가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돈가방이 떨어지면서 많은 동전과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바람까지 불어서 돈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 노인분은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사방으로 날리는 돈과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그대로 할머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10원 하나 그냥 들고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들고 가긴커녕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글쎄 어떤 분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운 뒤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낸 후 거기서 10,000원짜리 지폐 2-3장을 더해서 그 노인분은 모르게 자기 돈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 감동적인 모습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그때는 가족 여행이었는데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제가 지폐를 한 장 흘렸는데 바로 옆에 있던 남자가 제 지폐를 줍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건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 주머니 안으로 넣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제가 방금 떨어뜨린 지폐인데 왜 당신 주머니에 넣느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정말 뻔뻔한 표정으로 저에게 네가 떨어뜨린 지폐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폐에 네 이름이라도 적혀 있으면 돌려주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냥 불우이웃 도왔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불쌍한 인간이니까요. 사실 제가 돈을 흘린 거라서 절도나 소매치기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 보여서 제 돈을 준 인간이 괘씸하긴 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하여간 참 그런 나라 그런 인간들에 비교하면 한국은 정말 지상낙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마음이 따뜻한 나라에 사는 친언니가 부러웠습니다. 한국 여행의 끝이 보였고 점점 불가리아에 갈 시간이 다가오자 우울해지더라고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거겠죠.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국이 너무나도 좋은 나라이기에 정이 든 거죠. 고국인 불가리아에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또 한국에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또 만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